북극은 극한의 조건이 가득한 땅이에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끝없는 어둠, 그리고 혹독한 고립감이 있죠.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원주민 부족들은 이 모든 자연의 도전을 이겨내며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서도 몇몇 부족은 연구자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10. 유카기르. 모든 자연과의 영적인 연결. 유카기르 사람들은 자연과 아주 가까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요. 그들은 자신을 영혼으로 가득한 세상의 일부로 여기죠. 그들의 믿음은 샤머니즘과 정령 숭배가 섞여 있어서 난로의 불부터 태양까지 모든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중심에는 푸구라는 강력한 태양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도덕적 심판자 역할을 하며 사람과 영혼의 행동을 균형 있게 지켜본답니다. 푸구 외에도 그들은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많은 영혼들을 존중해요. 각 시족에는 알마, 즉 샤먼이 있어서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해요. 샤먼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보호하며 인도하고 죽은 뒤에는 신성한 영혼으로 존경받아요. 사슴이나 술록 같은 동물은 가족처럼 여겨지며 각각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사냥꾼들은 이 동물들을 존중하기 위해 엄격한 그러나 글로 적히지 않은 규칙과 의식을 따라 행운과 명예를 지키죠. 나무는 나무 형제라고 불리며 모든 생명체에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식을 통해 존중받아요. 꿈은 미래를 보고 시베리아의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샤먼은 꿈을 해석해서 날씨, 도전 과제, 계절 변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죠.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온 뒤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오래된 믿음과 새로운 가르침을 결합해 독특한 영적 혼합을 만들어내며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영향에 적응했어요. 유카기르의 전통적인 삶은 자연의 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툰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술록 목축에 집중했고 숲에 사는 사람들은 사냥과 낚시를 했죠. 그들의 경제는 계절 패턴에 따라 동물을 추적하고 칸으로 낚시하고 짧은 여름 동안 식물을 채집하며 이루어졌어요. 1920년대에 금속 도구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나무, 뼈, 돌로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집은 계절에 따라 바뀌었어요. 겨울에는 단단한 나무 또는 나무 껍질 집을, 여름에는 가죽이나 이브로 만든 가볍고 이동 가능한 쉼터를 사용했죠. 이런 적응력은 단순한 생존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를 정의했죠. 땅과의 깊은 영적 유대는 자연의 힘과 완전히 연결된 삶을 보여줘요. 유카기르가 꿈을 사용해 혹독한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9. 코랴크, 술록과 영혼의 세계. 코랴크 사람들은 항상 땅과 가까이 살며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들의 사회에서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함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요. 가족들은 하나로 뭉쳐 그룹의 힘과 단합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죠. 하지만 가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샤먼이에요. 샤먼은 의식과 북소리를 통해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며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해요. 코랴크에게 자연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예요. 이 부족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는 동물이죠. 수백 년 동안 코랴크는 술록의 의지에 살아왔어요. 술록은 그들의 생명줄로 음식, 옷, 도구, 그리고 이동수단을 제공하죠.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아요. 고기부터 가죽까지 동물의 모든 부분이 사용돼요. 그들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반지하 집을 짓고 여름에는 시원한 튼튼한 천막을 사용했죠. 해안에서는 코랴크 사람들이 나무와 동물 가죽으로 배를 만들어 물고기와 해양 동물을 잡았어요. 여름이 오면 여성들은 짧은 생장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열매와 뿌리를 채집해 부족을 먹여 살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힘은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소련의 정책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했고 코랴크 언어와 전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랴크 언어는 한때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지만 러시아인들이 장악하면서 점차 사라졌어요.
2007년에 코랴크 자치구는 캄차카 지방과 합병되면서 코랴크 사람들은 정치적 목소리나 대표 없이 벤얀으로 밀려났어요. 이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사라질 것이라는 진정한 우려를 낳았죠. 코랴크와 순록의 유대는 그들의 생존을 형성했어요. 하지만 동물과 운명이 연결된 북극의 유일한 민족은 아니에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알림벨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게요. 8. 에벤과 에빈크, 시베리아의 유목술록 목축민. 에벤과 에빈크는 시베리아 자체만큼 오래된 역사를 공유해요. 고대 퉁구스어 부족에서 시작된 이 부족은 3000년 전 바이칼 호수와 아무르강 사이에 정착하며 유카기르 사람들과 이야기와 전통을 나누었죠. 하지만 17세기에 러시아 탐험가와 코사크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야삭이라는 모피 세금이 부과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확장해야 했고 자원을 빼앗겼죠. 이는 원주민과 외부 세계 간의 복잡한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에벤도 퉁구스 부족에서 유래해 시베리아 북동부 오호츠크해 주변에 정착했어요. 그들은 러시아 식민화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했지만 1700년까지 결국 굴복했어요. 공통된 뿌리를 가진 이 두 그룹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싸웠어요. 그 이후로 에벤은 항상 이동하며 술록을 이동수단과 음식으로 사용했어요. 자작나무 껍질이나 술록 가죽으로 만든 원뿔형 천막은 이동생활의 완벽한 집이었고 술록고기, 물고기, 사슴이나 붉은 사슴 같은 사냥감으로 구성된 식단은 그들을 강하게 유지했어요. 에빈크도 비슷하게 술록 목축, 낚시, 그리고 물고기 가죽으로 옷과 쉼터를 만들었지만 규모는 더 작았죠. 그들 사회의 중심에는 나눔의 문화가 있었어요. 사냥할 때는 모두가 참여해서 아무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어요. 리더십은 장로들의 지혜에서 나왔고 사먼은 영적 안내자이자 치유자였죠. 사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벤키 언어에서 왔다는 사실 아셨어요? 에벤키 언어는 만주퉁구스 어족에 속하며 이 두 그룹을 시베리아의 다른 원주민들과 연결해요. 에벤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웃 문화와의 상호작용으로 방언이 형성되었죠.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가 러시아어를 채택하면서 이 언어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7. 알류트, 식민화와 전쟁에 맞선 회복력. 알류트라는 이름은 18세기의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알류산 열도의 운항악스와 코디악 섬의 수급피악, 두 민족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용어예요. 비슷한 환경에 살았지만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달랐죠. 1741년 러시아 식민화가 시작되면서 무역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착취로 이어졌어요. 모피 상인들은 해달과 물범을 과도하게 사냥해 알류트에게 필수적인 생태계를 파괴했어요. 질병과 전쟁이 뒤따르며 인구는 19세기 말까지 25,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들의 언어, 운항함 투누는 한때 널리 사용되었지만 이제 100명이 조금 넘는 유창한 화자만 남아 심각하게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알류트는 언어와 전통을 미래 세대를 위해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는 정령 숭배와 사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바다, 바람, 땅에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러시아 정교의 선교사들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원래의 믿음과 통합되었죠. 알류트 남성들은 바이다르카라는 가죽 카약을 사용해 물범, 해달, 고래, 바다코끼리를 사냥하는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여성들은 물고기, 새, 조개, 야생식물을 채집했어요. 이런 공유된 생활 방식은 그들의 공동체와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알류트를 가혹한 환경의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켜 가족을 분열시키고 삶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1988년 알류트 배상법은 오늘날의 화폐로 약 5,280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했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알류트가 식민화와 전쟁을 겪은 동안 코랴크 같은 다른 그룹은 현대 정책으로 인해 천천히 문화적 침식을 겪고 있죠. 6. 네네츠, 툰드라의 술록 목축민.
네네츠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인 시베리아 툰드라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민족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술록과 함께 살며눈 얼음, 영구동토층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아왔어요. 이 공동체에게 생존은 그들의 삶 깊이 새겨진 방식이에요. 그들이 사는 기후를 고려할 때 네네츠의 독특한 기술 중 하나는 눈을 읽는 능력이에요. 다양한 눈의 종류를 나타내는 풍부한 어휘를 통해 날씨를 예측하고 술록을 위한 최적의 방목지와 안전한 이동 시기를 결정할 수 있죠. 기후 변화가 그들의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세상에서 이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변화하는 날씨 패턴과 녹는 얼음은 그들의 이동 경로와 방목지를 방해하며 생활 방식을 위협하고 있죠. 동시에 네네츠는 술록 가죽으로 만든 전통적인 원뿔형 천막인 춤에서 살아요. 이 천막은 섭씨 영하 58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기온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춤은 단순한 쉼터 이상이에요. 가죽은 단열재 역할을 해 따뜻함을 유지하고 추위를 막아주죠. 또한 설치하고 해체하기 쉬워 네네츠가 계절 이동을 위해 무리와 함께 이동할 때 필수적이에요. 네네츠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것이에요. 그들은 시족으로 조직되며 혈통은 아버지를 통해 전해져요. 각 시족은 고유한 영토와 관습을 가지고 있으며 장로들은 결정을 이끄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요. 하지만 타디아, 즉 사먼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은 인간과 자연 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며 네네츠가 그들을 지탱하는 땅과 연결되도록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네네츠의 생활 방식은 위협받고 있어요. 야말메가 프로젝트 같은 산업 프로젝트가 그들의 땅으로 확장되며 이동 경로를 방해하고 오염을 일으키고 있죠. 이들의 목초지 침범은 네네츠의 전통적 생활 방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자유로운 이동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살아온 환경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생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네네츠가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에 적응한 동안 또 다른 공동체는 자연 자체보다 더 파괴적인 힘에 맞서 싸웠어요. 5. 이누이트, 얼어붙은 세계의 주인. 북극,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누이트에게 이 얼어붙은 땅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집이에요. 사냥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바다 생물을 위해 작사를, 육지 동물을 위해 활과 화살을 사용하죠. 카약과 더 큰 배인 우미약은 얼어붙은 물을 항해하며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보여줘요. 술록은 필수적이에요. 고기는 가족을 먹이고 가죽은 옷이 되며 지방은 램프 연료로 뼈는 도구로 변신하죠. 술록이나 물범 가죽으로 만든 이누이트 옷은 그들을 따뜻하게 유지해요. 파카와 무클록, 부츠, 은 기능적이면서도 장식되어 정체성을 표현해요. 언어는 이누이트 문화를 살아있게 하는 열쇠예요. 이눅티투트는 이야기, 가치, 고대 지혜를 세대에 걸쳐 전달해요. 비누석, 바다코끼리 엄니, 뼈로 만든 이누이트 예술은 동물과 일상생활을 묘사하며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죠. 일상생활은 계절에 따라 적응해요. 겨울에는 단단한 눈으로 만든 이글루가 단열 쉼터를 제공하고 여름에는 사냥터나 물 근처의 돌과 유목으로 만든 천막이나 잔디 오두막을 사용해요. 공동체 정신은 중심에 있어요. 사냥 중 협력과 나눔은 모두가 충분히 가지도록 보장해요. 양육은 친절, 인내, 처벌이 아닌 관찰을 통한 학습에 초점을 맞추죠. 서로와 자연에 대한 존중은 근본적이에요. 현대적 도전은 이 생활 방식을 위협해요.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의 전환은 사냥을 줄여 식량 불안정을 초래했어요. 많은 이들이 비싸고 영양가가 낮은 가게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죠. 알코올 중독, 청소년 자살, 정신건강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누이트가 북극의 혹독함을 이겨내는 동안 시베리아의 칸티와 만시 부족은 자연과의 그들만의 영적, 문화적 유대를 유지해요. 이는 고대 민족들이 환경과 연결되고 현대적 도전에 직면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줘요. 이누이트, 알류트, 네네츠 문화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4. 유피크, 땅과 바다의 영혼. 만약 여러분 주변의 세상이 땅과 바다뿐 아니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유피크 사람들에게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자연의 모든 것, 높은 산에서 작은 물고기까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존경받는 영적 안내자인 사머는 병을 치유하고 보이지 않는 힘과 소통하며 공동체 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요.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엘라, 즉 우주의 영혼이 있어요. 이는 모든 생명을 창조한 보이지 않는 힘이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은 그들의 전통, 생존, 예술 모든 것을 형성해요. 그들의 문화는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기고 춤추고 세대를 통해 전해져요. 유피크는 나무와 상아를 멋진 마스크와 조각으로 바꿔요. 이 작품의 중요한 점은 각각 독특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포틀레치 의식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최면적인 춤은 과거를 기리고 영혼과 연결되죠. 북극에서 살아남는 것은 운 이상의 것을 요구해요. 기술, 지식, 회복력이 필요하죠. 유피크는 땅과 바다를 마스터했어요. 작살, 창, 카약으로 물범, 바다코끼리, 술록을 사냥해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지하 공동 주거지인 카심과 동물 가죽으로 덮인 따뜻한 쉼터인 에나를 지었죠. 유피크가 땅과 바다의 영혼에서 지혜를 찾는 동안 또 다른 부족은 얼음과 눈의 언어를 읽어요. 3. 그유친, 순록의 수호자. 그유친 사람들은 순록, 즉 바자이와 깊고 신성한 유대를 공유하며 이를 그들의 문화, 정체성, 생존의 필수 요소로 봐요. 리더 사라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록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예요. 수세대 동안 그유친은 순록을 음식, 옷, 쉼터, 도구로 사용했어요. 가죽은 천막이 되고 모피는 옷과 침구가 되며 뼈는 도구로 제작되었죠. 창조신화는 그유친과 순록이 하나였던 시절을 말하며 분리된 후 순록을 영원히 존중하겠다고 맹세했어요. 오늘날 포큐파인 순록 무리의 이동은 그유친 삶의 중심이에요. 그들은 순록의 이동과 서식지를 아는 전문 추적자이자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사냥은 존중과 지속 가능성에 뿌리를 두고 순록이 미래 세대를 위해 살아남도록 보장해요. 그유친은 또한 순록의 서식지, 특히 북극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중요한 새끼 출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요. 석유 회사가 이 땅을 위협할 때 그유친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섬세한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옹호해요. 그유친 사회문화연구소는 순록의 미래를 위해 이 노력을 이끌어요. 순록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싸움은 땅과 깊이 연결된 더 큰 생존 투쟁을 반영하며 자연과 비슷한 연결을 가진 다른 원주민들의 도전을 떠올리게 해요. 지금 구독해서 놀라운 북극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과 이야기를 함께하는 여정에 동참하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 칸티와 만시, 곰 조상과 신성한 의식. 시베리아의 칸티와 만시 부족은 곰과 강한 영적 유대를 공유하며 곰을 강력한 조상, 보호자, 그리고 그들의 최고신 토름과 연결된 존경받는 존재로 봐요. 곰은 정의와 힘을 상징하며 그들의 문화에서 신성한 자리를 차지해요. 곰 사냥은 깊이 영적인 행위로 노래, 춤, 스토리텔링으로 곰의 영혼을 기리는 의식 축제가 뒤따르죠. 곰의 가죽은 집에 정중히 전시되어 공동체가 치유되고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도와요. 그들의 사회체계는 북의 중심으로 전통과 가족 유대가 남성 혈통을 통해 전해지며 의식과 사회생활을 형성해요. 주요 축제는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지어진 특별한 집에서 전체 공동체를 포함해요. 영적 의식은 중심에 있으며 마스크와 의상은 고대 이야기를 전해요. 사머는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며 부족의 영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해요. 칸티와 만시는 그들의 땅, 숲, 강, 심지어 호랑이와 가까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요. 칸티는 북극 기원을, 만시는 핀노우그릭 이주에서 유래해 그들의 정체성에 풍부한 역사를 더해요. 시족으로 나뉘어 계절 주기를 따르며 변화하는 환경을 존중해요.
오늘날 문화 보존 노력은 러시아의 칸티만시 자치구에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전시회는 유물을 선보이며 인식을 높이고 연방 인정은 그들의 권리를 지원해요. 시베리아에서 유산을 유지하는 동안 사피 지역의 다른 원주민들은 그들만의 풍부한 전통을 이어가요. 1. 사미. 사피의 고대 술록 목축민. 사미 사람들은 노르웨이, 스웨, 핀란드, 러시아 콜라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사피의 얼어붙은 땅에서 약 만년, 마지막 빙하기 직후부터 살아왔어요. 그들의 문화는 회복력과 자연과의 깊은 유대에서 자라났으며 계절 리듬에 따라 사냥, 낚시, 채집으로 유지되었죠. 1500년경, 그들은 술록을 가축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의 문화의 중심이 되어 음식, 옷, 의식, 정체성을 제공했어요. 오늘날 노르웨이와 스웨의 약 10,000명의 사미가 여전히 술록 목축을 하며 법으로 보호된 전통 이동 경로를 따라 신선한 방목지를 찾아 이동해요. 술록은 신성하며 모든 부분이 사용되어 예를 들어 술록고기, 감자, 당근으로 만든 풍성한 스튜인 비도스는 술록 목축이 사미 삶을 얼마나 깊이 형성하는지 보여줘요. 스칸디나비아 확장과 기독교 선교 노력으로 인한 역사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미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했어요. 그들의 생동감 넘치는 음악, 요익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스타일 중 하나로 사람, 동물, 장소를 기리죠. 그들의 예술, 두오지라 불리는 것은 직조, 목재 조각, 은 보석을 포함하며 자연과 유산에 대한 연결을 반영해요. 화려하고 은으로 장식된 전통 의상, 각티는 사미의 창의성과 자부심을 표현하며 고대 문화를 현대 세계에서 살아있게 유지해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비슷한 콘텐츠를 더 즐겨보세요. 이 북극 부족들에 대해 들은 매력적인 점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